윤, 내란 자백, 이재명 말인 줄, 한동훈의 당권 독재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TV조선에서 계속 아침 방송 동안 쭉 있었는데, 처음에 급하게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 속보가 떴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다는 속보가 뜨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사실상 직거를 하다가 닷새 만에 용산 청사로 출근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또 속보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제 녹화가 된 건데, 그것을 아마 한 10시에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좀 저는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녹화가 된 것은 한 10시쯤 방영을 한다. 이게 이제 뭐 공식 공지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그 제안을 한 2월 퇴진 또는 3월 퇴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는 하야를 2월 3월에는 하야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직무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녹화된 것이 방영이 됐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주 정강석화처럼 바로 다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한 30분 동안 했던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볼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30분 내용을 앉아서 다 들었지만은 한번 곱씹어 볼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내란인 것을 자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내용이. 그리고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다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영상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걸 먼저 본인이 이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선점을 했다.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나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같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국무총리보다 먼저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도 했습니다. 자, 이제 형식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이 내란을 자백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이 그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이철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런 것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내란을 자백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의원총회장인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로 좀 토론을 하고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담화 내용을 좀 분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바로 자백을 했으니까 내란을 자백했으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 내용이 내란죄를 자백을 한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이것이 이재명의 말인지 조국의 말인지 헷갈릴 정도까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 내용을 전해 드렸지만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논리는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도 그렇고 이제 이 헌재 심리에 가면은 헌재 심리에서도 유일하게 대응하는 논리가 이것은 이 내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어떤 뚜렷한 목적성도 없고 위험성도 없고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다. 이거를 가지고 헌재도 대응을 하고 수사에도 이 내란이 아니라는 그 논리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그냥 들어보고 어떤 다시 한번 뭐 숙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또 토론도 없이 이걸 내란죄다.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여당 대표로서 온당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철규 의원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원총회장에서 바로 그때 중계가 다 됐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좀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의 뜻이다. 왜 그런 중지를 모으는 그런 그 작업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을 보면은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독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일종의 통보를 하는 식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을 뭐 대신할 그런 거는 법적 근거가 없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이 거리가 아니더라도 사고 시에 이렇게 이 권한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여당 대표는 그런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마치 본인이 이것을 다 인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아니고 이거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 단축 개헌 하면은 임기를 한 1년 단축을 하는 것이죠.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기를 2년 단축하라는 겁니다. 2월이나 3월에 퇴진하면 2년 이상이죠. 임기가 5월까지니까는 2년 이상 단축을 하라는 것이면 그러면 양쪽에서 좀 절충을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내민 카드를 받지 못하겠으면은 그러면 그냥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마쿠에서라도 어떤 서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방향이 뭔지 찾아보고 이런 흔적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리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당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고 그것도 또 정강스카처럼 합니다. 의견을 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했는데 그 윤리위원회가 바로 오늘 밤 열립니다. 속전속결이죠. 이 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그때 탈당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걸 수용을 안 하니까는 아예 제명을 하겠다고 오늘 밤 10시에 긴급 윤리위원회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리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은 뭐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대신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이 네 가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것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아예 윤리 소집을 지시를 하면서 제명을 위해서 딱 못을 박아버리죠. 이런 부분이 이 공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독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여당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죠. 권성동, 김태호 두 사람이 맞대결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106표 중에서 72표, 72대 34 압도적으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 권성동 의원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뭐 고향 친구고 찐윤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친윤이죠. 물론 잠깐 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권성동 의원이 이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최고위원의 결단에 따라서 최고위원들이 선제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를 와해시킬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청거를 하고 이런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친윤계가 당권을 다시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지만 오늘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좀 위험해졌다. 그 정도까지 오늘 상황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